네, 안녕하세요. 이승원 감독 예술의 종말 이후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해결이 된다. 이 아스단토의 주장에 있어서 뭔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거나 혹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조심스럽게 비판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 단토의 주장에 이제 뭔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이 주장이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토는 이제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적으로 무의미한 질문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것이 왜 예술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게 더 옳은 질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진정성의 예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토가 보기에는 더 이상 예술은 예술이 아닌 것과 감각적으로 구분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어떤 도덕적 행동이랑 뭔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랑 구분하기가 겉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듯이 예술이 이제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무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술인가? 라는 질문이 유의미하면서 그것으로 넘어갔다라는 단토의 주장에 이제 어 뭔가 순환적인 부분이 있다, 혹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일단 이게 사실 뭔가 말꼬투리 잡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왜 예술이지?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없이 이것이 왜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단토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한데 단토는 그러한 판단이 이제 의도나 미술사적 맥락 등을 기반으로 철학자나 비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단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봤을 때 본질적으로 예술은 어, 무언가를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그 의미가 예술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예술사적 혹은 이제 이론적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술사라는 게 예술 작품들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선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혹은 이제 우리가 아니지. 이제 비평가나 철학자들이 이것이 왜 예술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이미 그 전에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그들 사이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조금 순환적인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어, 이 단토가 이제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도 예술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이제 어바웃니스랑 인바디먼트를 얘기를 했다면은 결국 그것이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예술은 그런 조건에 갖춰야 되지?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단초는 결국 제가 볼 때는 뭔가 새로운 논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의 특징 혹은 이제 이런 생각 자체가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이제 어바웃니스, 어바웃니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바디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술가의 비평이나 어떤 철학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술이 되는 과정이라고 단토가 생각하게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브릴로 상자의 예 때문인데,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사고의 과정을 거치려면 브릴로 상자가 예술이라는 것을 예술로서 인정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리도 성자가 예술로 인정이 됐어. 그래서 이제 예술은 어떤 이러한 생각이나 의미가 구현되어 있는 것이 해석이 되면서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로써 예술을 정의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브릴로 성자가 처음에 예술로서 인정을 받은 게 그러한 맥락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순환적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 조금 다른 비판들도 해볼 수 있는데, 어, 이것도 물론 말꼬투리 잡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토가 얘기하는 다원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원주의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단토가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뒤에도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감각적인 경험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단토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브릴로 상자랑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브릴로 상자가 있다면은 단토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는 그 둘은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단토는 그 둘이 다르지 않다고 하나는 예술이고 하나는 비예술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그 구분은 이제 우리가 감각적 경험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게 일종의 다원주의적인 예술, 그 어떤 것이 예술로서 격이 승격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예술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다원주의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술사의 종말이라는 말도 사실 진짜로 이제 예술사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가 해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음, 해결적인 의미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말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술사의 종말이라는 게 결국 그 후에 이제 예술들도 예술사적 맥락이라는 것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예술이라는 것들이 나타날 텐데 이게 이제 뭔가 어떤 진보적인 방향성 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진보적인 방향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예술사라는 게 종말되었다. 다원적 예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비약이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술사적 맥락이라는 것 자체도 당대 예술로 인정되는 것들로부터 기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단토가 얘기하는 예술 이거 의 이야기도 결국 이제 브릴로 상자를 이유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단토가 컨템포러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단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그냥 실제 일어난 일을 어떤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함정이라고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있는 일들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있다고 내가 예견을 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예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술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고 단토의 주장도 그 맥락 안에 있는 건데, 어, 그걸 덜어서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약간은 본질적인 혹은 역사주의적인 것으로 인해서 형성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순환적으로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제가 단토의 주장에서 비판을 혹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러티브에서 벗어났다, 내러티브가 끝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인데,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단토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두 가지 층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약간 메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단토가 이제 예술이 어떤 일련의 진보적인 서사에서 벗어났다, 혹은 이제 방향성이 있고 예술이란 어때야 되고 이런 이야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어, 첫 번째로 단토가 제시한 비예술가, 아니, 이거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이제 단토가 얘기하는 어떤 일련의 이 역사적인 해석이, 제가 듣기에는 브릴로 상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서 그로 흘러가는 어떤 진보적인 역사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최후에 와서는 브릴로 상자라는 것이,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다원적인 시대가 왔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양식의 양식, 초대형 서사,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정으로 이 예술의 역사가 종말되었는가, 혹은 이제 벗어났는가, 탈역사적인 것으로 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단토가 이야기하는 어떤 일련의 이야기 자체가 역사로 들리기 때문에 탈역사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바트를 향해 가는 어떤 진보적인 서사로 보이는 느낌도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진보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순간이 왔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 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토가 어쨌든 이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예술이 될 수 있는 필요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이라면은 그 어바웃니스와 인바디먼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토가 얘기하는 예술의 역사의 경계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선언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예술의 역사가 종말되는 것에서는 이제 다원적인 예술, 모든 게 예술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모든 것이 진짜 예술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맥락에서 단토가, 그리고 여전히 이 경제적인 가치로 우리는 미술품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가 좋은 예술이다, 뭐가 더 안 좋은 예술이다, 이건 예술이다, 예술이 아니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더니즘 시대에서 하던, 혹은 이제 그 이전에 하던 더 좋은 예술이 무엇이고, 예술인 것은 무엇이고 예술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역사의 경계 밖에서 잘라내고 진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끝나고 예술이 종말에 와닿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된 이야기인데, 이 예술의 자기 정의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끝났을 수 있어요. 그게 끝났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예술의 역사에서의 어떤 특징인가? 혹은 그냥 단순히 모더니즘 시대에서 나타났던 어떤 특징인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또 논의할 포인트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단토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예술만인 예술인 또 다른 선언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단토가 말하기를 그 예술의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비평가나 어떤 예술사적 맥락을 공유하는 철학자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예술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술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술이 철학에 새롭게 종속되는 어떤 과정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이제 예술의 역사 혹은 내러티브라는 관점에서 단토가 예술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 이게 꼭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워홀의 예술 같은 경우에는 워홀의 예술이 이제 예술로 인정받은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줬기 때문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워홀의 예술도 예술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증명을 하는 과정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토는 그 시점에서 이제 예술이 종말에 맞이했고 그런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예술을 정의할 때 예술사적인 맥락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주의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곧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술사적 맥락이 이것이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예술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도 비판을 하거나 혹은 최소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또 비판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단토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단토의 해석에 많이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주장을 들을 때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이제 이거는 아까 앞서 얘기한 거랑도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포괄적인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어,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조금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가령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말꼬투리 잡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단토가 모더니즘이나 예술을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조금 좁게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의 것이 있는데 단토가 시각적 예술에 대한 예만 들고 있어서 그것을 예술로 일반화하기에는 그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떠나서 최소한의 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예술이라고 얘기하려면. 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든 생각은 단토가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더니즘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시대의 다양한 이즘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상주의라는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뉴욕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추상주의 혹은 이제 그 전에 뭐 칸딘스키나 이렇게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추상주의 회화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가 얘기하는 모더니즘의 어떤 순수성을 추구하고 회화만을 섬기고 하는 그린버그적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모더니즘 일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토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더니즘이 역사의 경계 밖에 있는 것들로 치부를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역사의 경계 밖이나 혹은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초현실주의 같은 것들도 모더니즘으로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단토가 얘기하는 모더니즘 서사의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순수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식적인 순수성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회화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술에서의 감각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이제 그린버그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린버그가 어떤 예술을 감상하는 그린버그가 생각하는 예술을 평가하는 방식이 감각적인 것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특성이 예술에서 중요해졌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각적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브릴로 성자라는 예시가 나오면서 모더니즘이 무너졌다고 단토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꼭 감각적 특성이 의존하는 의존하는 어떤 성격이 강한 추상주의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사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감각적으로는 이거 그냥 글씨 혹은 이제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긴 할 텐데 어, 근데 이제 적어도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저는 음악이나 어떤 것들이 음악이나 뭐 특히 문학이나 이런 것에서는 겉으로 볼 때 똑같은 글이어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그 작가의 삶이나 혹은 이제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단토가 얘기하는 어떤 예술의 정의나 특징이
불일로 상자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엔 안 그랬고 그런 어떤 일련의 이 거대한 내러티브처럼 제가 이제 거대한 내러티브라고 언급했던 그것이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뭔가 단토가 이야기한 단토 본인은 자신이 역사주의랑 본질주의를 어떤 중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는 뭔가 서로 순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 할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슬슬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토의 주장이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 순환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내러티브에서의 내러티브의 종말, 거기서 이제 자유로운 해방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신이 새로운 거대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고 혹은 이제 브릴로 상자를 향해서 가는 어떤 진보적인 서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메타적으로 이게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단토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기보다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토가 이야기하는 어떤 일련의 역사적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단토의 어떤 자신의 철학 내에서의 해석 혹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들이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혹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진짜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가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단토가 그냥 내 해석이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의 생각을 해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는 그런 것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지 혹은 그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만한 것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단토가 말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